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를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대표는 추후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약속을 하면 그러면 여야 대표 회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과연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렇게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과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호준석 대변인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약간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여야 관계가 오히려 그 야당이 야당이라고 인정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야당이 양보하는 그 형태로 계속 이제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협치에서 이제 합의해서 입법했었던 사례가 1차 상법 개정안인데, 그거 이제 국민의힘이 양보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지금 보면 결국 장동혁 대표가 나중에 1대1 만남이 약속이 된다면 그럼 응하겠다라고 이제 물러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당연히 그것을 나중에 1대1로 만나자라는 것을 보장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회동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직접 만나서 국정과 민생을 진솔하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치를 위한 최고 수준의 소통의 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불과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 안 한다 비판받았지만 결국 한 번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 만나는 것이 1대1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여당 대표 빼고 야당 대표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오늘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오찬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 이런 말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거 정 대표한테 하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 저도 이제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 말씀으로는요, 일단 대통령이 여당 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그렇게 좀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랑 장동혁 대표가 신경전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가운데, 자, 이렇게 1대1로 만나면 나는 오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거 여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성 발언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셔서 그 새벽에 성남공항에서 첫 번째 지시사항이 여야 지도부 회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는 형식과 의제 이런 거 말씀을 하시다가, 그래도 이제 단독 회담이 전제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랑 이렇게 같이 만나겠다고 수용을 하신 거는 이제 잘한 일이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렇게 아마 3자 회동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사실 장동혁 대표는 1.5선으로서 정치적 무게감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그리고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이제 당선이 되셨잖아요, 당대표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등하게 서 있는, 또 투샷이 잡히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장면을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급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신 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가장 중요한 의제가 정상회담 순방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등등을 다 같이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로서는 n분의 1이 되니까는 이렇게 정청래 대표랑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큰 수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회동이 앞으로 그 현 시점에 정치권 향방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또 앞두고서 1박 2일로 각각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그 대응 전략을 논의를 했는데 민주당은 개혁 완수를 목표로 제시를 했고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약속하면서 대여 투쟁을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인데요. 양측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네, 어제 그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여당, 정부, 대통령실,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4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생, 성장, 개혁, 안전 4가지 분야에 있어서 224개의 중점 법안을 이제 추진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개혁 입법이 절실하겠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그런 검찰개혁법과 또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 조직법 등의 개혁 입법도 지금 시급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 728조죠. 좀 확장 재정이고 8.1% 늘어난 것인데요. 이거는 또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지금 0%대 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는 그런 확장 재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의 대상은 윤석열 정부 기간이잖아요, 대부분. 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온전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은 지난 3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좀 꼼꼼히 짚어내는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은 개혁 완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 어디가 개혁 완수죠? 제가 보기엔 전부 다 개악입니다. 개악인가요? 반민주하고 있고요, 반기업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안보에서도 이제 폭주하는 역주행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 해가지고 할 겁니까? 지금 집권한 지가 몇 달이 됐고 벌써 이렇게 많은 폭주가 있었는데 일단 국정감사 철저하게 해야 되죠. 일단 안보만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 조정한다 해가지고 축소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좋아하는 일, 북한이 정말 수건 사업들 벌써 다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 해줘버렸고 기업에 대해서는 옥죄고 반기업적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민주주의도 다 파괴되지 않았을까. 방송장악 압법들 다 통과시켰고 심지어 오늘의 이제 방통위원장은 직권 면직시키겠다라는 거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이제 국정감사인 것이고 예산은 아까 성장의 마중물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벌써 소비 쿠폰을 그렇게 풀고 또 추경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도 0%대예요. 성장률 지금 전망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 55조 원을 더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50%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게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3.5%가 높아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국가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고 또 이번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성장이 됐습니까? 국가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나라 돈을 그냥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민주당에는 남의 돈으로 살아왔던 김민석 총리 같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 돈도 소중하게 여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태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또 청문회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저는 이런 분을 도대체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된 것을 부정하는 그런 유언비어들, 음모론 이런 거 유포 막 시켰고 그다음에 여성들 비하하는 발언 막 했고 조국의 교육 입시 비리 옹호하고 이거 완전 백화점. 이런 사람은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전에 이진숙 후보자가 논문 표절하고 자녀 뭐 유학 때문에 낙마했는데 이분은 10배는 더 심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 수장으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박 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보완해서 네. 사실관계 말씀드리자면 장동혁 대표가 1.5선이라서 급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5선 맞는데요. 그 옆에 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서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 1.5선입니다. 초선 한번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재선됐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고 대통령 되셨어요. 선수가 맞습니다. 선수가 맞습니까? 네네. 자, 네, 그럼 아니, 선수만 항목을 다 따지면- 하나하나 네, 네, 선수만 꼽아주셨는데요. 따지면은 뭐 이준석 대표는 예전에 영선 시절에도 있었었으니까요. 아, 그렇지만 이준석, 네, 네. 그렇지만은 그 같은 선수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중량감, 그다음에 그 이전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성남시장부터 경기지사 이렇게 쭉 쌓아온 그런 어떤 서사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서사. 그래서 선수만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네.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호준석 대변인이 이건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다 하면서 모든 항목을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한번 반론도 들어볼까요? 네, 그 예산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국가 부채 비율, 그다음에 건전 재정성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부채 비율 낮춰야 되고 하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 성장이 되어야지 그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늘어난 항목들은 대부분 이제 AI라든지 R&D 이렇게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분에서 느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이 확장 재정이 가져오는 그런 또 폐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어떤 야심적인 예산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네. 예산 그렇게 고심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다 전액 삭감시켜버렸던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집권하자마자 추경해가지고 다시 이제 복원시켰잖아요. 이번에 전액, 그 전에 삭감시켰던 거 전액 다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왜 그 사용 목적을,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깎았었는데 이번에 특활비 똑같이 사용 목적 안 밝혀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편성했어요. 이게 너무 후한무치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네, 짧게 들어보고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뭐 특활비 관련해서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 최대 격전지로 부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에 전격 배치했기 때문인데요. 이 법조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사위 빅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 하는데, 자, 호준석 대변인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삼자들이 보기엔 좀 재미있는 기사거리 두 분 다 이제 여성이고 또 판사 출신이고 두 분 다. 그리고 이제 중진 의원, 다선 의원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회자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의회 민주주의 굉장히 그 위협하는 그런 일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비가 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의 의회의 전통으로 1당과 2당, 그래서 2당이 법사위원장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왔었던 것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뺏어간 거예요. 힘이 세다고 뺏어갔습니다. 그러다 심지어는 그 다음에 여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그 자리에 또 차지해서 또 추미애 위원장을 임명을 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자구책으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사실은 자구책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힘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거거든요. 필리버스터 해봤자 또 그거 중단시키고 결국은 다 통과시켜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했었는데 법사위원장도 아니고 법사위 간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자기 희생이죠.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그 보임이라 생각하고 반면에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 좀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법무장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최근에 그 국회의장 후보 경선 때도 출마했다가 그 안 됐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법사위원장으로 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명분이 없는 일이고,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그 간사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대변인 생각은 좀 다르시겠죠? 네, 보통 상임위원장은 3선, 간사는 재선이 하는데 6선, 5선이 하시니까 정말 이제 오버 스펙이긴 하죠. 근데 추미애 위원장님과 그 나경원 간사님 두 분 다 이제 여성 판사 출신이고 네. 또 내년에 또 경기지사,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번 그 위원장과 간사를 통해서 또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도 또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미애 대표님의 경우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또 2016년부터 18년까지 당 대표로서 온전히 2년을 채우면서 박근혜 탄핵을 이끌고 대선 지선을 이제 성공적으로 그 리드를 하셨던 분인데요. 물론 나경원 간사의 경우 또 빠루로 대별되는 그런 또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지만 저는 이제 두 분의 빅매치에 있어서 그래도 정치력이 추미애 위원장님이 한 수 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그 국민의힘 측에서 나경원 의원을 야당 그 간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뭐 이제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못 그 법사위에서 일어날 그런 뜨거운 그런 논쟁들이 뭐 귀추가 주목되기는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미애 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이분이 저희 당에 기여하신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게 있죠? 그 댓글 조작 사건 그 고발해가지고 결국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그 사건으로 날아갔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하다가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 그 당시 키워줘가지고 정권이 바뀌게 했었고, 또 뭐 그 임성근 부장판사 뭐 그거 꺼내다가 결국은 김명수 녹취록이 공개돼가지고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굉장히 저희 당에는 저희 당한테 기여하신 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혁혁한 그런 공헌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뭔가 기대를 하시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 9월 정기국회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가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야의 공방이 뜨거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박경미 대변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된 것, 이거는 지기현 판사의 왜곡된 법 해석,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사법 정의가 사라진 후퇴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내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아까 심히 유감인 그런 결정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이런 혐의들이 너무나 명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개헌 문건을 보지도 못했고 뭐 뒷주머니에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 CCTV에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이제 밝혀져서 본인도 이제 진술을 번복했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그 국무회의를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 11명을 채운 후에 2분짜리 그런 거의 사기에 가까운 그런 국무회의를 한 것으로 봐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매우 명백해 보이고요. 내란 특검의 그 주장대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계엄 직후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통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유인촌 장관이 한예종의 폐쇄를 지시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합리적인 의심은
한덕수 전 총리가 유인천 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상민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에 버금가는 그런 작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것 같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 민주사회에서 토론의 의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특별재판부,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말은 입에도 꺼내 담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인 민주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민주당은 그게 없어요. 이미 금도가 없는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본인들한테 본인들의 이익이나 본인들의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의에 맞지 않으면 뭐든지 그냥 막 다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치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기본으로 돌아가 보시죠. 법치 사회라는 건 뭐냐? 합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법을 만들고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법부에서 재판해서 처벌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법치의 사회구 상권 분립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그냥 100대 0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을 그냥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에 동조하는 그런 것들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를 뭐하러 운영을 하는 거죠? 총선에서 어느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국회를 국민 세금 들여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당 보고 알아서 다 법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거기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7대 3이든 6대 4든 국민들이 부여하신 그 비율에 따라서 토론도 하고 절충도 하고 그래서 법을 합의해서 만들라라고 입법부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부까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박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이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다 다뤄졌을 것 아닙니까? 다 주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판사가 기각을 했어요. 근데 그 판사는 김건희 여사 영장 발부했던 판사이고 이상민 전 장관 영장 발부했던 바로 그 판사입니다. 그러면 그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사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이 판사 못 믿겠어. 우리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민재판이에요. 결론 정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 꽂아서 그 사람이 재판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인민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독재사회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고 상당 부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참담합니다. 네. 네. 정재욱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특검도 그다음에 민주당도 당연히 수용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단 지금 내란 사건을 지규현 판사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규현 판사는 정말 해괴한 논리, 희한한 논리로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켜줬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규현 판사가 계속 담당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두 분 공방이 아주 뜨거웠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